이제 그리고 저희 류태규 엔지니어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영상으로는 처음 뵙는 분들 많을 그러네. 텐데 네. 인사드릴까요? 자기소개 해주시면. 저는 유니티 코리아에서 디벨로퍼 엔지니어, 릴레이션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yu태규입니다. 이름이 길죠? 개발자와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엔지니어. 릴레이션십. 예. DRM? DRE죠. 네, 그렇죠. 맞죠. 엔지니어니까. 저희가 미리 사전에 질문들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사실 뭐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는데 너무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를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 좀 웹상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좀 콕 집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주로 세 가지 위주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뭐 나눠보면은 첫 번째로 게임 개발 자료들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질문 많이 주신 게 좀 성능 최적화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유니티 5에서 2018로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성능이 많이 떨어지더라. 아니면은 뭐 아이폰에서 뭔가 만들어서 띄워봤더니 메모리가 좀 터지더라. 그런 성능 관련된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많이 주신 게 라이트맵 관련해서 라이트맵은 뭐 성능적인 것도 있고 비주얼적인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질문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게임 개발 자료들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성능 최적화 관련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 주로 많이 질문 주셨던 것 위주로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라이트맵 좀 주로 실수하시는 것들 아니면 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것들 그런 걸로 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코멘트를 라이트맵 관련해서는 좀 되게 사실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오늘 저희가 그 얘기 먼저 해야지. 오늘 저희가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세션을 다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냥 유니티 라이트맵 지금 이제 믹스드 라이트에서 사용하는 거 세 가지 타입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랑 지금 그리고 GPU 라이트 매퍼 사용과 특히 이제 이슈가 나는 것들 몇 가지 그냥 간단히 제가 찝어 드릴게요. 그거 말고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최적화 쪽으로 말씀을 이따 진행을 해주실 텐데 프로젝트 리뷰라는 저희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때 프로젝트 리뷰 때 성능 관련된 걸 위주로 많이 봐요. 그래서 그때 나온 뭐 노하우라든가 그때 빈도가 높은 이슈들 관련해서 얘기를 해줄 텐데 프로젝트 리뷰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프로젝트 리뷰는 저희가 이제 고객사의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스튜디오에 직접 방문을 하고요. 이틀 동안 방문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의 이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프로젝트 세팅, 뭐 씬의 세팅은 어떻고, 라이트 세팅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링을 진행을 해서 뭐 거의 대부분의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메모리 이슈, 그 다음에 성능이겠죠. 그래서 메모리 프로파일링, 그 다음에 CPU, GPU 바운드 체크, 각각 CPU 쪽, GPU 쪽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제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주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제 아젠다를 듣고 나서 거기에 적합한 가이드를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로젝트 리뷰 서비스입니다. 그럼 특정 프로젝트를 뭐 밀착형으로 받는다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밀착형이죠. 예. 오케이. 예. 그리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까요? 이제 진행을 하면은 시간 없어요. 빨리 해야 게임 개발 자료 추천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게 개발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개발 자료가 시중에 많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유니티만큼 개발 자료가 되게 많은 컨텐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좀 대표적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 자습서 페이지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니티 튜토리얼 유니티 공부 뭐 그런 걸로 찾아서 많이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가보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유니티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린 튜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쭉쭉쭉 보시면은 되게 초급부터 그리고 아니면 뭐 코딩 관련 중급 그런 식으로 초 중급 그렇게 많이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한글로 번역이 돼서 자막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아닌 것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여기 사용된 영어가 되게 기본적이고 되게 간단한 것들이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자료들 쫙 보시면은 되게 많은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튜토리얼 말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티스트를 위한 피처들 아니면 뭐 스크립팅 관련돼서 아니면 그래픽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래픽스 관련해서 뭐 라이팅과 렌더링이 어떤 거고, 뭐 GI는 어떤 거고, 그리고 쉐이딩은 어떤 거고, 그리고 카메라랑 뭐 이펙트들, 그리고 뭐 또 라이브 세션에 다뤘던 내용들, 그리고 서브스턴스 관련해서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중에 책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런 자료들 보험으로써 되게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만든 튜토리얼도 많이 있지만 온라인으로 많이 자료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특히 유튜브로 자료들 되게 많고요. 그리고 저희 유니티 코리아 계정 같은 거는 아마 많이들 보실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이 나오고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마 다들 들어오셨을 테니까 유니티 코리아 계정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로 저희 유니티 직원들 말고 많은 커뮤니터 분들이 자료들을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레트로의 프로그래밍 튜토리얼 채널,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클리커 개발하기 아니면 머신러닝 개발하기 그런 식으로 특정 주제 튜토리얼 시리즈를 막 많이 올리는 그런 채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유튜브니까. 되게 괜찮은 자료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골드메탈이라는 채널도 있습니다. 이분도 튜토리얼 같은 거 위주로 많이 올리고요. 그래서 난 이분이 되게 신기한 게 프로그래밍도 하면서 그림도 잘 그려. 그래서 보면 튜토리얼들을 보면은 되게 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요 레트로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다면 이 골드메탈 같은 경우는 좀 적절하게 조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빛나 같은 경우는 유니티에만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고요. 유니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자바라든가 C라든가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 다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유니티만 아니더라도 뭐 프로그램적으로 좀 다양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동빛나 채널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오지TV라는 채널도 있습니다.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네. 여기는 사실 이거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긴 한데 좀 유니티 개발하다 보면은 사실 게임 개발이라는 게 수학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슈퍼자를 위한 게임 수학이라는 비디오 시리즈가 있습니다. 조용해. 그래서 얘 누구예요? 완전 돼지. 아, 예. 3년 전 완전 뚱뚱해.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외주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행렬도 다루고 있고, 뭐 프로젝션 행렬이라든가 아니면 행렬식 이런 식으로 게임에 필요한 수학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수학이 부족하다 하시면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책들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사실 뭐 온라인 비디오도 좋지만 책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책들을 보여드리면은 제가 보통은 뭐 공식 추천 도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유니티 공식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은 보통 유니티 관련해서 뭐 시작할 때 어떤 책이 좋아요라고 보통 여쭤보시면 제가 이 두 가지 책을 많이 말씀드려요. 유니티 전반적인 제너럴한 거는 절대광자 유니티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뭐 AR, VR 쪽으로 다루고 싶다. 그러면 절대광자 AR, VR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의 저자분이 저희 유니티 마스터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좀 바이블격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를 잘 모른다 그러면 뭐 유니티의 기초부터 뭐 라이트 맵이라든가 뭐 라이트 프로브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매시라든가 그런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개발 뭐 시작하기 좋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한 단계 더 뎁스를 들어와서 뭔가 비주얼적으로 그래픽적으로 내가 뭔가를 좀 더 하고 싶다. 특히 TL 지망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책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유니티 쉐이더 스타트업이라고 정종필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이고요. 이 정종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 유명한 TA이고요. 저희 유니티 마스터즈 분들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저 그래픽스 최적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제가 쓴 책이고요. 그래서 뭐 렌더링 파이프라인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으로 유니티 그래픽 쪽을 다루는데 최적화에 관련된 정보들 그런 기반 지식들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보시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책을 소개하려니까 조금 말이 꼬이는데 네, 좋은 책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유니티의 레트로의 유니티 프로그램 에센스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 되게 보시면 두꺼워요. 그래서 유니티 이것도 기초 아니면 입문책이긴 한데 좀 더 프로그래밍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문하는데 좀 더 프로그래머 사이드로, 그러니까 코딩 사이드로 좀 더 보고 싶다. 그럼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되게 자료가 많아요.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가 그런 데 찾아보신 자료들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유니티로 개발 시작한다 그럼 자료를 찾아보기에는 되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마지막 그쵸? 나왔던 그 레트로 유니티 책은 그 레트로 채널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그 채널 운영자가 아,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 그 책 같은 경우는 유니티 2019 버전을 돼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 따끈따끈한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다 근데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책들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런가? 조금 나는 이제 좀 이게 네. 좀 아쉽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실제 이제 국내 개발 쪽에서 이제 아트 쪽 관련해서 보는 것들이 마땅히 책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제가 열심히 만들고 뿌리고 있긴 한데 그걸 좀 더 하란 말이야. 책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 책도 그렇고 뭐 그 아까 잡스터 페이지에도 포 아티스트, 그래픽스 그런 자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책으로는 아트 관련된 책들이 좀 적은 게 맞긴 해요. 근데 유튜브나 뭐 아니면 저희 잡스터 페이지나 그런 데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자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유니티가 오픈 소스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코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를까지 아니더라도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게 많지 않나요?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도 이제 뜯어 고칠 수 있게 해줬는데 실제 그걸 열어줬는데 뜯어서 쓰시는 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아직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번 유나이트 행사는 지금 벌써 얘기할 필요 없겠다. 지금은 오케이. 그리고 또 오픈 소스라고 하셨는데 저희 유니티 에디터는 오픈 소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티 코어 부분, 런타임 코어 부분 말고 이 런타임 코어를 이용하는 에디터 부분, 이제 C# 부분 아니면 모노 부분,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유니티 UI 같은 경우는 많이 수정해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반은 오픈 소스처럼 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굳이 오픈 소스라고 막 그렇게 떠들거나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것도 그거고 요즘에 개발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커스텀하면서 이렇게 개발할 여유를 많이 안 주기도 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럼 뭐 네, 일단은 지금 오늘 뭐 웨비나 대상이 실제 이제 현직 개발사에 계신 분들 대상인데 너무 이제 프로그래머 사이드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일단 누가 먼저 하죠? 예, 그 다음에 뭐 성능 최적화 관련해서도 질문 많이 주셨는데 그중 많이 질문 주는 것 중 하나가 뭐 런타임 뭐 프레임 드라이브라든가 뭐 그런 것도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메모리 쪽이 많이 중요한 이슈긴 하죠. 그래서 질문도 메모리 쪽으로 많이 주셨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유태규 엔지니어가 메모리 관련해서 특히 뭐 아이폰이라든가 모바일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리뷰, 그러니까 이제 실제 스튜디오에 나가서 그 문제를 파악을 해보면 메모리 관련된 특히 문제에서는 그 대부분의 메모리 이슈는 물론 이제 에셋을 많이 올리고 그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은 다 모두 컨트롤 잘 하시는데 그 외의 부분들이 우리는 잘 올리고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메모리가 이렇게 부족해지냐, 유니티가 왜 이렇게 메모리 많이 쓰냐, 이런 얘기들이 많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프레젠테이션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큰 부분이 메모리 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단편화로 인해서 그 실제 그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보다 더 많은 양의 메모리가 점유를 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제 메모리 홀은
그 파편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요 그림처럼 결국 그 해제된 유니티가 내부적으로 이제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해서 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이즈별로 이제 여러 개의 풀을 유지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제 메모리 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해제된 메모리에 대해서 다음 메모리가 이제 할당될 때 그 사이즈에 따라서는 할당이 안 되고 새로 이제 추가 할당되는 경우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리 홀이라고 하고요. 나가서 이제 체크를 하다 보면 가장 이런 케이스, 이런 단편화가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가 게임을 시작할 때 이제 게임 데이터들을 파싱하는 부분, 뭐 이제 파싱하는 라이브러리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파싱하는 부분에서는 스트링이 굉장히 많은 양의 스트링들이 사용되는데 이제 그런 스트링들이 제어가 안 될 경우에는 매우 조그마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많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정작 중요한 어떤 좀 큰 블럭의 메모리 할당할 때는 이제 그 영역이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메모리 단편화는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좀 시작할 때 이제 게임 데이터들을 죄송합니다. 저희 파싱하는 운영 부분, 파싱하는 그래서 이제 18.2까지는 저희 이제 메모리 프로파일러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메모리 프로파일러로 이제 메모리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누르면 돼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메모리 프로파일러의 익스텐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이제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지금 분포되어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이고요. 이제 이 단점은 사실 매니지드 힙 영역에 대해서만 조금 트래킹이 가능한 단점이 있고요. 이제 많은 부분 이제 네이티브 힙 쪽에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외부 툴을 조금 사용해야 되고 이 다음에 나온 18.3부터 가능한 이제 메모리 프로파일러 V2부터는 이제 네이티브 힙, 매니지드 힙 모두 프레젠테이션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툴은 그 처음에 보신 그리드 형태로 메모리 사용량을 보여주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18.3부터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을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단편화가 얼마큼 심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한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별로 좀 봐서 어떤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조금 추정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사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메모리 사용에 있어서 어렵지 않게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 봤는데 이제 에셋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세 개의 에셋, 텍스처, 모델, 그리고 오디오 클립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특히 이제 메모리 영향을 주는 옵션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이제 민맵 하고 리드라이트 이네이블드인데요. 민맵은 당연히 써야 되지만 근데 이제 UI에 쓰는 텍스처에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민맵이 필요 없이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표현만 이제 사용되는 오브젝트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민맵도 상황에 맞게 잘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 리드라이트 이네이블드는 디폴트로 아마 켜져 있을 거예요. 요거는 텍스처를 런타임에 이 텍스처의 어떤 픽셀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 옵션이 켜져 있으면 GPU에 텍스처가 올라가고 또 추가로 네이티브 힙에 또 한 번 똑같은 텍스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픽셀에 대한 모디파이가 끝나면 이제 다시 GPU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런타임에 텍스처에 대한 어떤 조작이 없다고 하시면 이거 당연히 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드에서 실제로 본 케이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게임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웹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와서 배너 같은 것들을 게임 내에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웹에서 이렇게 받아온 텍스처들은 디폴트로 이 옵션이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셋 임포트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이제 런타임에 받는 텍스처 같은 생성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옵션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API를 통해서 꼭 옵션을 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텍스처 포맷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이제 압축이 이제 ETC2의 경우인데, ETC2가 이제 지원하는 하드웨어 스펙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ETC2로 이제 빌드할 때는 상관없었는데, 그 저사양 기기에서는 이게 지원하지 않아서, 압축되지 않은 텍스처 형태로 뭐 몇십 메가씩 메모리에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게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이 압축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포맷마다 조금 그런 제약 사항들을 조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모델인데요. 모델도 텍스처나 마찬가지로 리드 라이트 이네이블드가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요. 메쉬도 런타임에 만약에 메쉬 버텍스나 이런데 이제 변경을 가하겠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켜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런타임에 그런 조작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대부분 경우 필요가 없죠. 그래서 꼭 꺼주셔야만 이것도 메모리 네이티브 힙에 한 벌이 더 그 점유하는 현상을 조금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콜라이더를 생성을 하게 될 때 저게 없으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콜라이더를 이제 런타임 생성하실 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 콜라이더 생성을 할 때는 쓰잖아요. 그럴 때는 저거를 이렇게 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보통 콜라이더는 로우 폴리곤 매치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걸 그렇다 해가지고 최적화할 때 그럼 이제 끄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막 다 꺼놓고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메시 콜라이더를 쓰는 경우인데 메시 콜라이더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프로그래머 찾아와서 이제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런타임에 그 메쉬에 버텍스를 접근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콜라이더 생성 같은 경우는 메시 콜라이더 쓰는 경우는 저걸 켜주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오디오인데요. 오디오도 은근 옵션이 그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나가서 보면 일단 압축 포맷은 대부분 잘 설정을 하세요. 보비스나 MP3. 근데 이제 로드 타입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메모리 중요한 부분은 아마 이제 스트리밍 옵션을 쓰는 큰 용량의 백그라운드 뮤직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뭐랄까요, 오디오 클립이 그 출력되는 레이턴시가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이제 메모리 관리가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로드 타입을 이제 디컴프레스 온 로드를 할 것이냐, 컴프레스드 인투 메모리를 할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일반적일 때는 저희가 저런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이드를 드리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200kB를 조금 기준을 하는데 200kB가 그 압축된 오디오를 해제할 때 만드는 버퍼 사이즈가 200kB예요. 그래서 저희가 200kB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이제 크면 압축된 상태로 메모리에 올려놓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기준이고요. 물론 이제 프로젝트마다 레이턴시 때문에 다 디컴프레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요거는 조금 케이스를 보시면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하게 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iOS에서 메모리 이슈. 요즘에는 뭐 안드로이드도 동일하게 뭐 이런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iO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OS 시스템이 메모리 프레셔를 받게 되면 이제 앱들에게 그 가용 메모리 반환을 조금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앱들이 메모리를 반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셧다운 시키는 이슈가 예전부터 있었고 개발자들이 이걸 가장 어려워했는데요. 일단 iOS 메모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드로이드 마찬가지지만 다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입니다. CPU 모두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쓰고 대신 이제 CPU와 GPU의 밴드위스는 달라요. 당연히 대역폭을 GPU 쪽에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용 공간에 각각의 블럭들이 메모리를 차지하는데 가운데 빨간색으로 더티 메모리라고 이제 적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가용 메모리,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프레셔 때문에 메모리 반환 요구를 했을 때 저 빨간 부분에 해당하는 더티 메모리 공간만큼은 이제 반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만든 앱이 메모리 프로파일을 해봤는데 더티 메모리 크기가 매우 크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메모리 반환 요구했을 때 셧다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측정한 결과로 보면 그 기기마다 더티 메모리의 사이즈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아이폰 4가 아마 512메가 기기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더티 메모리 사이즈는 이제 180메가를 잡고 있고요. 이걸 넘어가면 셧다운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6부터 해당하는 이제 1기가 메모리는 이제 360메가 정도가 더티 메모리 한계치라고 보고 있고요. 2기가쯤 되면 굉장히 넉넉해져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커집니다. 1.2기가 정도 여유가 생기고요. 그럼 이제 더티 메모리 어떻게 확인하느냐? 네. 이거는 이제 네이티브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엑스코드의 인스트루먼트에 보면 이제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더티 메모리 항목이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 항목 중에 더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다룬 항목이 뭐 GPU에 올라간 메모리는 어떻고, 매니지드 힙은 얼마나 차지하고, 네이티브 힙도 사이즈별로 얼마큼 차지하고, 이렇게 좀 카테고리에 나눠져 있는데 그 각 카테고리마다 그러면 GPU에 올라간 메모리 중에 얼만큼이 더티 메모리냐,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되는 메모리냐가 여기 다 나오고요. 그럼 말씀드린 GPU 사이드의 메모리는 거의 100% 더티 메모리입니다. 올라간 건 절대 반환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부분 그래서 네이티브 힙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환이 안 되는 메모리가 잡히게 되는데, 요것들의 합이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기기에서 한계치에 얼마큼 가깝느냐를 보고 어디를 줄여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그 실제 프로젝트 리뷰를 나가서 첫 번째로 하는 프로파일링에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코드 레벨까지 가서 이제 문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화면 좀 바꿔줘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공지를 안 드렸는데, 오늘 저희 진행하면서 이제 유니티 에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에즈 팀 분도 지금 밖에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즈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또 채팅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메모리 이야기도 했었는데, 사실 또 많이 질문 주신 것 중 하나가 버전 업그레이드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안드로이드 64비트 문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전 버전, 그러니까 4라든가 5라든가 버전을 개발하셨던 분들은 지금 유니티 최신 버전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이 유지 보수를 하려기 위해서. 연기됐어요. 연기됐구나. 원래 올해 여름이었는데 그게 2020년인가 2000 몇 년까지 좀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업그레이드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좀 여유가 생겼네. 근데 최신 버전 유니티가 굉장히 많이 기능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면 이제 좀 쓰시는 게, 왜냐면은 그 저희가 이제 저희 라이브 때도 이제 수시로 얘기를 드렸지만은 유니티 업그레이드를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5.5에서 5.6 올라갈 때, 5.4, 5, 6 요 세 버전 올라갈 때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버전업하는 걸 굉장히 많이 좀 꺼리세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뭐 버전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2018.2 버전까지는 뭐 크게 이슈가 없고요. 0.3 버전은 조금 테스트를 하고 올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리팹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좀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프리팹 같은 경우는 완전 그 기본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기 때문에 항상 업그레이드 할 땐 백을 저희가 항상 필수로 말씀드리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 그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많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중 뭐 성능도 그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쭤보세요. 버전을 5나 4 쓰다가 2018로 했더니 게임이 갑자기 느려졌어요. 근데 사실 그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존엔 없던 기능이라든가 기존에 없던 옵션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진 것도 있고 되게 많은 옵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버전을 뭐 17, 18 뭐 그 수준이 아니고 5나 4에서 2018로 넘어왔다, 그러면 좀 많이 설정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중 하나가 리얼타임 GUI일 거예요.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라이트 맵이라든가 뭐 그런 베이크드 시스템도 있지만, 유니티 우리 5버전부터 했나? 5버전부터는 리얼타임 GUI 시스템이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유니티 5부터. 5부터. 네, 처음부터 됐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 근데 리얼타임 GI가 기본적으로 켜진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퍼포먼스에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지현님이 세팅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그거 켜면 안 돼. 왜? 라이트를 구워놨는데 그 오토 제너레이트 켜게 되면 오씨 쏘리 그냥 화면만 띄워줘요. 오토 아니에요 지금. 화면만 띄워줘요. 그래서 라이팅 메뉴에 있는 저 리얼타임 라이팅과 이제 저걸 켜게 되면은 리얼타임 GI를 쓰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해요. 지금 저게 그렇다고 뭐 굉장히 많은 프레임을 깎아먹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또 모바일 프로젝트 하는 걸 하나 제가 작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걸 켜서 이제 S3 정도의 빌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3프레임 정도?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움직이는 오브젝트가 많으면 이제 프레임 드랍이 심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3프레임이 또 적은 건 아니라서 그냥 이제 저런 옵션들이 켜져 있을 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4에서 그 이상을 넘어왔다.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필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품질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퀄리티 세팅일 거예요. 퀄리티 세팅 같은 경우는 다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사실 퀄리티 세팅보다는 티어 세팅 같은 게 아마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퀄리티 세팅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줬잖아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로우 퀄리티, 뭐 하이 퀄리티, 아니면 그걸 코드로 좀 런타임에서 바꿔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마 다들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퀄리티 세팅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데 2018 버전부터는 티어 세팅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티어 세팅 같은 경우는 화면 보신 것처럼 1, 2, 3등급으로 나눠가지고 1등급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스탠다드 쉐이더 퀄리티를 뭐 하이로 할 건지 로우로 할 건지 미디움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HDR 쓸지 안 쓸지 뭐 그런 것들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티어 세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명시적으로 아까 퀄리티 세팅처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준 게 아니고 이건 유니티가 이 타겟 플랫폼을 읽어서 자동으로 세팅해 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오픈젤 ES 지원 ES2 지원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픈젤 ES2까지만 지원을 하게 되면 T1으로 하고 오픈젤 ES3부터 3 이상 지원을 하게 되면은 티어 2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폰에서는 예를 들어서 갤럭시 S3에서는 되게 뭔가 구리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갤럭시 S5에 돌렸더니 뭔가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전체적인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그런 건 바로 이 티어 세팅이 갈라져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쉐이더라는 걸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니티 스탠다드 쉐이더를 사용한다. 그럼 이 티어 세팅이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어 1 같은 경우는 뭐 로우로 돼 있을 텐데 티어 2 같은 경우는 뭔가 하이로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쉐이더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뭐 프레그먼트 쉐이더 비용 같은 게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겟으로 하는 기기가 티어가 몇인지 내가 지금 오픈젤 ES를 2를 지원한지 3 이상을 지원하는지 뭐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 티어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간과하시는 것 중 하나가 피직스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유니티가 버전 업을 거듭하면서 피직스 관련 세팅들도 좀 뭐 추가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전 업을 하고 나면은 이 피직스 세팅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한번 조금 훑어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관련된 것 중 하나가 텍스처 합축 같은 경우는 텍스처 합축 같은 경우는 다들 중요성은 뭐 굳이 안 말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유니티 5에서 유니티 2018로 넘어가게 되면은 ETC 관련 세팅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유니티 5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텍스처 안드로이드를 그냥 컴프레스드라고만 지정을 해버리면은 내부적으로 ETC 1을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유니티 2018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냥 컴프레스드라고만 돼 있는 게 없어지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ETC1인지 ETC2인지 아니 ETC2인데 RGB만 쓰는 거, ETC2인데 RGBA 다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텍스처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주는 옵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니티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고 나시면은 이 텍스처 세팅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타겟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타겟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 게임이 돌 수 있는 맥시멈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게임이 성능이 충분히 나와서 60 프레임을 나올 수 있는데 일부러 40으로 제한을 걸어주게 되면은 성능이 충분하게 원활 나오고 뭐 그래서 한 프레임 연산하고 나서 또 다음 프레임을 넘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뭐 성능이 지금 되게 널널한 상황이다. 그럼 일부러 좀 쉬는 시간을 주어져 가지고 발열 그만큼 낮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건다는 거는 그만큼 발열 상태를 뭐 많이 완화시켜준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15분 남았어요. 음. 설명 너무 길어. 오케이, 제가 너무 설명충 버전이었네. 그래서 타겟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내가 이인텔 버전업을 했는데 아니 뭐 뭔가 했는데 갑자기 게임이 느려졌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느려졌어요. 그럼 대부분 사실 스로틀링이에요. 그러니까 스로틀링을 조금 혼돈해가지고 예를 들어 처음에 시청했을 때는 뭐 스로틀링 상태가 아니었는데 뭔가 고치고 아니면 뭔가 하다가 톤이 뜨거워져 스로틀링 상태에 빠졌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게임이 갑자기 프레임 드랍이 확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스로틀링을 항상 신경을 써주시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성능 관련해서 막 이것저것 많은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리뷰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성능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부터 라이트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가요. 바로 보고 시간 관계상 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라이트맵에 대해서는 서브캠인가 뭘 눌러야 돼요? 데모 디스플레이하고 메이캡. 네 여기 이렇게 해놨다. 시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짧게 설명할게요. 유니티가 2018.17.4 버전부터 조금 바뀌었나?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윈도우에 렌더링 라이트 세팅을 누르게 되면은 라이트맵 이제 베이킹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게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서브트랙티브, 섀도우 마스크 세 가지 모드로 바뀌었고요. 이걸 하려면은 라이트에 여기 그 세팅이 이렇게 리얼타임이 아니고 믹스드로 되어 있어야지만 저 이제 믹스드 모드 뭐 단어만 생각하면은 믹스드 라이팅이니까 저렇게 믹스드 모드로 되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쓰시려면은 이제 라이팅 모드가 믹스드가 되어야 되고 세 가지의 역할은 크게 이제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간접광만 베이크가 된 상태 그러니까 GI만 베이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 퍼포먼스에 추가적으로 뭐 좀 약간 가벼워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리얼타임으로 그리는 거에다가 GI 베이크 된 걸 더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브트랙티브는 말 그대로 예전의 라이트맵 방식, 즉 그림자를까지 이제 다 구워 놓고 그래서 이제 서브트랙티브로 하게 되면은 캐릭터가 걸어가는데 그림자 위에다가 이제 그림자가 걸쳐지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 이 섀도우 마스크인데 섀도우 마스크는 이 베이크된 데이터를 보면은 몇 개 있긴 한데 이따가 아까 보내드리면 네 구워놓은 게 날라간 것 같은데 아까 내가 건드려서 그래. 모르겠어요. 원래 없나? 전에 설명하다가 내가 날려먹은 거 뭐 어쨌건 빨리 굽죠. 그리고 섀도우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섀도우 맵을 미리 생성을 해둬요. 그래서 잠깐만 마우스 어디 갔어? 네. 이게 또 GPU가 올라와가지고 금방 구워요. 좋지. GPU. 그치. GPU 라이트맵도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색깔이 좀 이상하게 나올 건데 그건 좀 무시하고 그냥 섀도우 마스크맵 생성되는 것만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얼마나 빨리 구워요? 한 20배 빨라졌다고 해야 되나? 다 됐어요. 오.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훅 갔어. 근데 섀도우 마스크 맵이 생성이 리프레시는 이제 굽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이게 지금 한 번씩 구우면은 보통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1분 안 됐죠. 수다 좀 떨다가 이거 프로브가 한 60개 정도 돼요. 60개? 좀 60까지는 안 되겠다. 지웠구나. 좀 적은데 저거나 이거 굽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마스크는 뭐냐면은 그림자를 그리기 위해서 유니티는 섀도우 맵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베이크를 해두게 되면은 이 베이크 된 거 위에다가 이제 섀도우 맵을 그리게 되니까 느려지는데
이 베이크된 섀도우 마스크 맵을 가지고 그다음에 실시의 섀도우 맵에다가 합치게 되면은 이 여기 가까이 있는 것들은 지금 인프렉션 프로브 너무 많구나. 네,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새로 굽는다고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거. 근데 굽는 시간 진짜로 빨라졌어요. 예. 이 신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걸린 작업인데 금방 훅훅 되네. 자, 지금 이제 베이크를 했고요. 왜 섀도우 마스크가 생성이 안 될까요? 이게 지금 유니티가 버전 올라가면서 이거 좀 불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이 라이팅 모드에 인스펙터에 섀도우 마스크 텍스처가 다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인스펙터에 이 라이트 맵에 디렉셔널 라이트 맵이랑 라이트 맵만 표시가 되고 섀도우 마스크 맵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냥 해서 이 라이팅 인스펙터에서 확인이 안 돼요. 좀 깜빡했어요. 그래, 근데 좀 더 명시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런가? 나는 SS로 아예 그냥 따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 원래 텍스처 분리돼 있고 선택도 됐는데 어쨌건 여기 보이는 게 이런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 각각의 이 라이트 개수만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시피 RGBA니까 한 픽셀당 4개의 라이트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섀도우 마스크 텍스처에다가 이제 섀도우 맵을 이제 합쳐가지고 그림자를 그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캐릭터가 움직일 때 실제 이제 그림자 안에 들어갈 때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림자 안에서 그림자 뜨지 않는 그렇게 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전에 유니티 프로젝트 할 때 그 뭐랄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 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섀도우 마스크고요. 아마 지금 최근에 좀 퀄리티를 생각하는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거리 따라서 실시간으로 그릴지 섀도우 마스크를 쓸지 또 할 수 있는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라는 옵션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라이트맵 관련해 갖고 제가 일어난 이슈들만 좀 몇 가지 공유하고 오늘 그냥 좀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라이트맵 UV가 없을 때 저는 가능하면은 이게 그냥 데모나 테스트 용도가 아닌 실제 프로젝트 할 때는 라이트맵 UV를 맥스나 마야에서 직접 작업하는 걸 권장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컴팩해서 그냥 세컨 UV에서 풀어만 줘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꼭 엔진에 있는 그 제너레이트 라이트맵 UV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자동화 툴이라서 뭐 써도 괜찮긴 하지만은 조금 더 이제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쪽에서 좀 자원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특히 이제 라이트맵도 크게 못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손으로 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배경 모델을 하시는 분들은. 네, 뭐라고 참 할 말은 많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하긴 좀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면 수작업 하시는 거 권장입니다.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유니티 2018.3버전까지인가요? 아마 그때까지가 이제 프로그레시브가 프리뷰였고 아마 3버전부터 정식으로 들어왔는데 차이가 있다면은 인라이튼에 있었던 그 스케일 버그가 없어졌어요. 일정 스케일 이상 커지게 될 때 라이트맵 그 베이크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유니티 5 출시하자마자 나왔었어요. 그 이슈가 한 1년을 넘게 그 좀 끌어오다가 결국은 이제 프로그레시브 라이트맵이 들어오면서 그 이슈가 없어졌는데 단점은 인라이튼의 그런 뭐랄까 베이크된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프로그레시브에서는 좀 그게 아쉽다고 하셔갖고 쓰기를 많이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프로그레시브도 스케일 이슈는 없지만은 여기 보이는 이 샘플링 수가 높아지면은 굉장히 많이 좀 느려집니다. 굽는 시간이. 다이렉트 샘플이랑 인다이렉트 샘플이 디폴트가 저게 이제 다이렉트 샘플이 30이고 그리고 인다이렉트 샘플이 아마 200인가 500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걸 그대로 두고 베이크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테스트용으로 8에 10이라고 확 낮춰놨는데 실제 퀄리티 생각하면 높이긴 해야 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2018.3버전부터죠. 이제 나 이거 몇 달 전인데 생각이 안 나. 자, 꽤 바뀌어가지고. GPU 라이트 매핑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들어왔어요. 와. 로봇 같아. 자, 그래서 GPU 라이트 맵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대충 한 20배 정도 빠른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즘에 유니티로 또 이제 오픈월드 좀 큰 이제 씬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유니티는 LOD 안에 그러니까 서브메시 있죠. 서브메시에 라이트맵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굉장히 느려집니다. 제가 이 이슈는 유니티 들어오기 전부터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좀 찾다가 저거 이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서브 메시는 라이트 맵을 가능하면 저는 안 쓰는 거 추천해요. 서브 메시까지 그 LOD 서브 메시까지 라이트 맵을 사용하게 되면은 베이크 타임이 너무 길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 작게 줄여서 굽고 이걸로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느려집니다. 특히나 오픈월드처럼 LOD를 쓴다는 것 자체가 씬이 크기 때문에 오브젝트 개수도 많고 그 계산할 게 많은데 거기다 서브 메시까지 다 붙어 있는 경우라면 압도적으로 느려지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 우리 가이드 문서에 보면은 작은 메시든 라이트맵 말고 그냥 라이트 프로 이용하라고 그렇게 나온 게 예. 지금 상현님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 라이트 프로브뿐만 아니고 뭐 섀도 뭐랄까요 그 아니면은 LOD 메시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저는 버텍스 컬러 가지고 좀 약간 안부 쪽을 좀 눌러주는 게 좋지 않나. 그 뭐 방법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GPU 라이트 맵을 사용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GPU 같은 경우는 LOD 메시 베이크를 지원을 안 합니다. 아예 안 돼요. 그냥 그 똑같이 프로그레시브 CPU 굽는 것처럼 LOD 쪽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GPU를 구워버리거든요. 그 전 단계 시간 먹는 것들 보통 우리는 세팅 다 잘했고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제 라이트 맵 굽는데 뭐 한 12시간에서 한 24시간 걸린다 그러면 거의 100% 이거 LOD 문제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그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는 게 일단 LOD 사용을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세세한 것들 뭐 UV 쪼개지거나 뭐 스태틱 체크 안 하거나 이거는 이제 그냥 유니티 처음 공부하는 애들 이제 좀 학생들이나 그 지망생 레벨에서 하고 지금 이제 실무자 레벨에서는 아마 그런 사소한 것들은 안 생길 거예요. 그것보다는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스태틱 체크를 전체 통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뭐 리프렉션 프로브를 베이크를 하거나 라이트맵 이제 체크를 하게 될 때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라이트맵을 안 쓰는데 이제 라이트맵 베이크로 스태틱 체크가 돼 있어가지고 베이크에 포함되는데 문제는 라이트맵 UV가 없는데 라이트맵 스태틱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유니티가 돌아가면서 그것들을 체크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거는 GPU로서 똑같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이라키에서 스태틱 메시를 사용을 하는 것들은 따로 빈 컴포넌트 만들어서 그쪽에 모아서 관리를 좀 하시는 게 프로젝트 진행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키 정리를 깔끔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개발에 대해서 이해도나 좀 뭐랄까 좀 경력자이냐 아니냐를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번거롭더라도 처음부터 정리를 좀 하면서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걸 수정하거나 이제 좀 고칠 때 좀 더 그 편하게 혹은 좀 더 이제 좀 빠르게 시간 낭비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세션 자료는 작년 유나이트 자료를 좀 보여드릴까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그건 힘들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은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질문 아까도 말씀드리겠는데 뭐 에즈 쪽도 질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뭐 질문 자유롭게 주시는데 원래는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은 뭐랄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세션과는 다르게 좀 세션 형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우선순위로 둬서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뭐 지금 시간이 되려나? 질문 주신 것들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봐서 질문 주신 것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스크립팅을 C++로 할 수 있게 될 일은 없으려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보통 CPP를 말씀하시는 게 아무래도 성능이 염려돼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저희가 자꾸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유니티는 런타임 코어는 CPP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스크립팅 부분이 뭐 모노라든가 그런 C#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요즘은 몇몇 플랫폼 빼고는 다 IL2 CPP로 돌아가거든요. 결국은 컴파일 할 때는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우리 빌드할 때 세팅할 때 IL2 CPP로 해서 빌드를 걸잖아요. 그 IL2 CPP라고 하는 거는 IL 그러니까 뭐 모노에서 쓰이는 중간 언어를 CPP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용자 스크립트 코드는 C#이지만 결국 컴파일돼서 나온 건 CPP예요. 그래서 성능이 걱정돼 가지고 코딩을 CPP로 해야 된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C#으로 작성을 하더라도 결국 컴파일돼서 나온 건 CPP로 돌아가고 네이티브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능적으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인게임에서 로고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계획이 있나요? 프로파일러나 프레임 디버거 돌려보면 로고는 딴 건가? 19점 대 로그캣이 인티그레이션 되죠. 맞다. 예. 근데 인게임이라고 하는 건 화면에 띄운다는 걸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아. 모바일에서 이제 실행할 때 에디터 말고요. 그런 얘기
따로 출력할 수 있게 이게 그, 아마 저희 서드 파티가 굉장히 많아서 아, 굳이 저희 쪽에서 기능을 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인게임 원거리상에 있는 바닥 텍스처가 타일이 안 맞는 것처럼 하얀 선들이 생기는 방법들이 있는데 버그인가요? 이거는 이제 민맵 옵션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첫 번째 민맵 옵션, 두 번째 그 포토샵에서 1024 텍스처 같은 것들을 사이즈 줄여가지고 타일링 작업을 하게 될 때 이게 그 어떤 경우 생기고 어떤 경우 안 생겨갖고 저도 또 뭐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만약에 1024 텍스처를 작업을 하고 512로 포토샵에서 줄여가지고 넣었을 때 그걸 이제 오프셋 시켜보게 되면은 그 한 픽셀 값 이상을 저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얀 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하얗게 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포토샵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포토샵에서 멀쩡히 그 오프셋 시켜서 해봤는데 잘 되는데 유니티에서 그런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마 민맵에서 문제라서 텍스처를 한번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좀 저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좀 더 그 이외의 문제라면 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캔버스가 포함된 프리팹을 프리팹 모드로 수정으로 들어간 캔버스 세팅이 멋대로 바뀌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버그네요. 응. 버그네요. 이건 저 예. 처음 들어봤어가지고. 예, 해결 방법이 아니고 저희 고쳐야 되는 내용 같은데요.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스냅 복사할 때 뭐 4m가 아니고 3.99하고 로테이션 할 때 89.999 하면 돼. 이거는 이제 부동 소점 문제라서. 네, 그건 부정수 원래 예,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이거는 거야. 저희 유니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컴퓨터에서 쓰이는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못 바꿉니다. 이거는 이건 아트 쪽에 계신 분 같은데 저 보기 싫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로테이션 90 돌렸는데 89.999 나오면 제가 꼭 90으로 고쳐놓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엔진에서 계산하는 값은 거의 똑같다고 해야 되나? 이거 좀 말이 애매하다. 근데 사실 뭐 부정수 좀 그거 자체가 애초에 딱 떨어진 그게 네,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예.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거 되게 보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건 유니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유니티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쓰이는 그 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문제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건 사실 프로그램적인 이슈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뭔가 수를 축적시킬 때 계속 무한대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되면 뭐 잘라내고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코딩적인 트릭 같은 걸 좀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럼 부동소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유니티에서 UWP 빌드하면 인풋 필드에 한글 입력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거 윈도우 플랫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버그인데? 뭔가 한글 입력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알고 지금 인지하고 있는 버그는 아니어서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우리가 빠이빠이할 때가 돼가고 잠깐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마지막 것만. 메시 사용해서 이펙트 제작하고 게임에 적용했을 때 빌드 파일에서 메시가 대부분 보이는데 스피어 메시는 가끔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어떤 부분 작업하고 있을까요? 이펙트 쪽은 거의 이런 경우는 90% 이상은 다 소팅 이슈예요. 그래서 쉐이더는 그러니까 쉐이더를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펙트는 그 소팅 즉 어떤 게 앞에 오고 어떤 게 뒤에 가고 이 정렬에 대한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이렇게 써주시면은 그거를 좀 확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재님 이거 버그 리포팅 몇 년째 했다고 하는데 요거 요거를 그러면은 이거 저한테 나 이거 지연님 받을래? 내가 받을까? 아니 여기다 그 아까 리포트 보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링크를 리포트 그러니까 보낸 링크 링크라든가 뭐 번호를 내용을 이거 채창이라든가 뭐 아니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죠. 내가 그러면 DRM에 전달해서 올리면 되니까. 오케이. 예. 이거 제 그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관련 내용을.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직접 그 리포팅해서 올려 볼게요. 근데 제가 올린다고 당장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리포팅이 확실히 됐다는 그러니까 되는지 여부에 대한 거는 제가 팔로우 해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가끔 개별로 이렇게 버그 리포팅 주시는 분들은 그 취합해갖고 그 또 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받아갖고 다 올리시거든요. 그 중에 몇 개는 또 고쳐가지고 또 픽스 이번에 2019.2 버전에 픽스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한번 보내줘 보세요.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로 하고 그 앞으로 질문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저희가 라이브 스트림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상윤님이 진행을 할 텐데. 내일은 근데 프로그램 쪽 이슈는 안 받습니다. 내일 아티스트 특집이에요. 프로그램은 없어. 네. 프로그램은 없어. 내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채창. 채상을 하지마. 재미없어. 그냥 가서 놀아.
네, 지연님이 그 중국 출장 가는 바람에 내일은 저 혼자 진행할 거고요. 아 그리고 일단 저희가 그 서베이 받는다고 하는데 서베이 링크가 어디 있나요? 서베이 링크는 그 요 커넥트에 있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 지금 채팅 다 들어와 있는데. 유튜브에도 그 설문 페이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 지금 유튜브로 한 130명 정도가 유튜브로 보고 계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아니 다 채창을 다 유튜브로 올리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게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 나 해보니까. 그래서 서베이 한번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웨비나 처음 해보는데 좀 초반에 약간 진행상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오늘 처음 하는데 향후에 또 좀 약간 고민을 좀 해서 어떤 식으로 포맷을 잡을 건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잊지 말고 설문 부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거지. 오늘의 근데 저희도 게스트예요. 저희 이제 에반젤 지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게스트고 다음번에 저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유니티 라이브랑 뭐가 다르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웨비나고요. 이거는 이제 에반젤이 계속 이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는 거는 유니티 라이브고 내일 하는 거 그건 꼭 오셔야 됩니다. 그거고 왜 그거 꼭 해야 돼? 네, 꼭 와야지 우리 건데. 자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에반젤리스트가 아니고 또 다른 또 유니티 쪽에 뭐 엔지니어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요. 좀 꼭 이제 쟤들 별로 신뢰가 안 가갖고 하면은 꼭 저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엔지니어분들 오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의견 주세요. 발 빼는 느낌인데. 아니야. 네, 그래서 저희 거의 1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사실 뭐 저희 라이브 같은 경우는 뭐 자유롭게 뭐 1시간 넘기고 막 그러긴 한데 이건 아무래도 일부러 그 근무하는 시간으로 잡았어요. 뭐, 많이 좀 실제로 작업하시고 실제로 질문 보신 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시간 1시간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진행할 때도 저희가 뭐 설문 미리 드리고 뭐 미리 질문 같은 거 드리고 그 질문을 취합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도록 할 거고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차를 거듭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 되고 좀 더 다듬고 뭐 그러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뭐 한마디. 저 다음에 나올 수 있나요? 질문에 따라 다르는 거. 이게 조금 더 뭘까 딥한 얘기만 좀 했으면 좋겠고 너무 우리가 너무 주제를 라이트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그죠? 사실 딥하게 들어가려면 뭐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또 나오게 되고 사실 웹상으로 하는 거는 아마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웨비나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준이 라이브 방송보다 좀 높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 맞추도록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많이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